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나스닥 상승이 더 나오면 튀기 위한 쫄려서 올리는 TQQQ 패턴 심화 과정입니다. 저는 일단 TQQQ 포지션이 없습니다. 대신 최근 나스닥 단기 하락 때 SOXL 매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속세 상품은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면 그때 매도할 생각이고, 이 말은 즉슨 나스닥이 전고점을 살짝 깨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하락이 나오길 바라면서 들어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대다수의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분들 중에 현금이 많은 분들은 포모에 못 이겨 매수를 누를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저도 상승이 지겨울 정도로 피로해서 요즘엔 차트도 잘 안 보고 잠만 쿨쿨 잡니다. 속슬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길 기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기왕이면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비중을 더 들어가서 저점 대비 반등 랠리 혹은 추가 상승 랠리를 먹는 게 더 이득이니깐요. 현재는 상승 추세 중에 중반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QQQ ETF 일본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고점을 더 갱신해서 올려버린다. 두 번째 고점을 살짝 올리더라도 더 크게 못 오른다. 세 번째는 고점을 더 못 올리고 아래로 쭉 내린다. 첫 번째가 나온다면 기간은 더 지체될 것이고, 두 번째로 들어간다면 다음 주 후반부터일 것이고, 세 번째로 된다면 다음 주부터 바로 하락이겠죠. 본인은 더 상승이 나오던 말던 한 주건 두 주건 한 달이건 기다릴 수 있어 라면 인내심 인정입니다. 그게 스윙 관점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그걸 알면서도 매일 오르는 주가를 보면 참기 힘든 게 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상승이 나온다면 인간지표 도망갈 핑계를 대기 위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보라색 중파동 쌍봉 하락 중에 소파동이 위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매수권까지 다시 갈지 말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매수권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지표가 다 호재란 소리겠죠. 여기서 현금 100%인 분들은 엄청난 고민을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매수하고 관망할까? 아니야, 기왕 기다린 거 난 더 기다릴 수 있어 등등등.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사실은 현재가 2일봉 기준에서 상승 추세 중에 초입도 아니고 중간도 아닌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순 있는데 거의 끝자락이라는 말이고, 본인이 그걸 야수의심장으로 큰 비중을 들어가서 고점 부근에 풀매도할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 물려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소량 매수 좀 해놓고 떨어지면 비중 늘려서 좋고, 올라가면 수익 나서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고 뚫었다 더 간다 하면서 저기 위에서 매수 받으면 그때부터 물림이 시작되는 거겠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일본 기준 42평선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 두선의 데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1차로 얼마의 비중으로 들어갈 건지 본인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위로 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두 차례 더 하락이 나와서 80에서 122평선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에 다이렉트 상승을 원하지만 어떤 형태로 올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번 2일봉 기준 42평선 부근에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매도하려는 최소 위치는 당연히 전고점 부근일 겁니다. 물론 더 큰 상승 추세를 원한다면 존버하면서 더 높게 올라가는 걸 바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쓰리바닥 패턴으로 3개월을 질질 끌어버립니다. 첫 번째 42평선 부근에서 매수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 뚫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비중을 더 추가로만 안 들어갔어도 큰 문제는 없었겠죠. 결국 욕심이라는 게 주식 투자를 힘들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첫 번째 저점 구간을 뚫고 내려오면 사실 저점이 어딜지 무섭긴 하겠죠. 다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라면 80에서 122평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동평균선 매매로 따지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또 굳이 주봉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2일봉에서는 80에서 122평선까지 밀린 후에 반등이 나온 사례가 주봉에서는 42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하나의 봉우리로 내려오면 일단 42평선 부근에서 첫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그 이후 전고점 돌파 반등에 실패하면 다음 매수 포지션은 80에서 122평선 부근이다. 또 다른 케이스는 42평선 부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고점을 뚫고 떡상하는 차트입니다. 이전에 82평선 부근까지 밀린 걸 생각하고 42평선 부근에서 매수 비중을 더 줄였더라면 아주 짜증이 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들 잘 아실 법한 2024년도 8월달 블랙먼데이 사건 때 이 일본 기준 82평선을 이탈하는 급락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일본 기준으로 매수 기준을 너프하게 잡아본다면 1차 매수 40에서 62평선, 2차 매수 80에서 122평선, 그러면 TQQQ로 크게 물릴 일은 거의 없다. 이걸 주봉으로 다시 본다면 20주봉선이나 40주봉선에서 매수받아서 다음으로 매도라는 예술 영역까지 공부해두면 좋겠죠? 물론 본인이 정해둔 수익이 달성이 되면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고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쉽게 나왔으니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미국 주식 쉽군 이러다 부자 되겠어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8월 이후 나스닥은 전고점을 뚫었지만 반도체 SOXX ETF는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반도체 SOXL 투자를 포기한 시기였습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하락 신호가 먼저 나오는 뚜렷한 섹터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선행 섹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본 기준 TQQQ 매수법이 언제까지 맞을 순 없을 거고 그 기간이 늘 1에서 2년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8월에 오던 9월에 오던 결국 조정이 오긴 올 거고 그 조정 이후에 또다시 정고점을 뚫고 위로 쏠 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현금 비중 붙들고 있는 거겠죠. 기왕이면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매수받는 게 기대 수익률이 좋으니깐. 문제는 결국 2022년도 그리고 2025년 4월과 같은 고점 대비 큰 하락이 왔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2022년을 안 겪으신 분들은 2025년도 4월달 하락장을 보고 나선 결국 존버하니깐 수익이더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 또 다시 2022년도와 같은 1년간의 하락장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투자자 분들의 생각이 2026년도 가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주식이 언제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 늘 조심해야겠죠. 2022년도와 2025년도 4월 큰 하락대의 특징은 캔들이 42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정고점을 크게 더 올리지 못하고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42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80에서 122평선 부근에서 매수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캔들 위에 있는 12평선에서 저항이 올 건지 42평선까지 올리고 저항이 올 건지가 중요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정말 일어나면 그때 가서 애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오랜 기간 운영 중이지만 사실 한 가지 종목 상품으로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매일 영상을 올리면 단타 치자고 부추기는 꼴 같기도 하고요. TQQQ 분할 매수가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상승 추세 중에 오는 조정인 상황이라면 결국 내가 포모와 욕심을 못 이겨내고 이상한 위치에서 굳이 큰 비중을 들어가서 물리면서 주식과 현생이 피곤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8월달 안에 이 일본 기준 42평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깔끔한 하락 좀 나와주길 바라며 그때 정말 TQQQ 영상 다시 올리는 걸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